호텔 조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북부 여행 2일차입니다. 호텔 조식은 이렇게 각종 잼류와 빵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고요. 기성품으로 된 유제품도 있고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요거트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리얼도 다양하게 있고요. 따뜻한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 좋았던 호텔로 기억됩니다.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북유럽 호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빵도 이렇게 직접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호텔에서 흔히 보이는 음료 자판기였고 커피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북유럽 어느 호텔을 가도 있는 캐비어, 국민 캐비어죠. 그리고 각종 장류,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처럼 노르웨이식 장류도 다양하게 있고 치즈도 종류별로 있는데 치즈는 꼭 소량만 덜어서 드셔보시고 입에 맞는 치즈를 꼭 나중에 추가적으로 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8시 13분이고요. 아무래도 극야 기간인 만큼 아침 8시가 되어도 아주 캄캄한 밤하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텔 조식 먹고 잠깐 밖에 나와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스키장에 이제 사람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네요. 호텔과 스키장이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나르비크에 스키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호텔을 한 번쯤 오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방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방 점검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짐과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 수압이나 온수 이런 것들 다 바로바로 잘 나옵니다. 객실은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싱글베드 2개로 각각 하나씩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객실 내부의 넓이는 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좁은 규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편안하게 묵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여기는 사실 호텔이라기보다 스키 리조트에 가까운 느낌이었고요.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온도도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었고 세탁을 하셔도 금방금방 잘 마릅니다. 커피포트랑 헤어드라이어도 있어서 하루 정도 묵기에는 정말 딱 좋은 구성들로 되어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정오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날이 조금 밝아졌네요. 극야를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밤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극야 기간은 완전한 밤은 없고요. 이렇게 영상처럼 정오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이 정도 밝기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스키장에도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망원으로 당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경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최상급 코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연어의 나라에 왔으니 연어를 먹어야겠죠.
마트에 연어를 사러 왔습니다. 연어를 보면 브랜드도 다양하고 부위도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도 정말 싼 연어가 있고 비싼 연어가 있습니다. 사실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집은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노브랜드 제품 같이 조금 싼 제품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키위라는 마트에 왔습니다. 확실히 노르웨이 여행을 하실 때는 길거리에 있는 편의점이랑 마트랑 가격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의 대부분 49노크 이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22, 21 이 정도 하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으로 싸고 또 여러 가지 식재료 이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편의점이랑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편의점보다는 급한 게 아니라면 마트를 가셔가지고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50% 할인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트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게 북유럽 비싼 물가에서도 싸게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고,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격보다는 한 1,000원, 2,000원 정도 싼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네요. 감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또 몸살 기운도 올라오고 해서 근처 마트에 또 대형 약국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감기 관련된 약을 좀 조금 사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니까 병원을 반드시 먼저 들러서 처방전을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걸 수도 있고, 또 현지에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갔을 때는 거기 약사분이랑은 너무 바쁘셔서 얘기도 못했고요. 현장에 있는 판매원, 관리하는 분한테 증상을 얘기하면서 내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감기약 같은 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병원을 먼저 갔다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국 약은 사지 못하고 전쟁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하는 곳은 나르비크 전쟁 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차로 둘러보니까 딱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근처에 조금 떨어진 곳에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나르비크 전쟁 기념관에 왔습니다. 이렇게 로비에는 각종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 관련된 것도 있고 나르비크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해서 직원에게 티켓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전쟁 박물관 내부는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또는 노획했던 뭐 여러 가지 실제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직원분들께 물어보니까 안에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서양사를 공부할 때 2차 세계대전을 굉장히 흥미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독일의 이 하켄크로이츠를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는 약간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된 나르비크 해전을 설명한 지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박물관에서 굉장히 신기한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Warriors trap them through a pincer maneuver. The following battle is fierce. Hardy is struck and explodes. She runs ashore outside Vila. Hunter sinks after crashing into Hotspur, which in turn gets his bow ripped wide open. Hotspur still manages to escape with the rest of the British flotilla. Until the 처음 봤을 때는 돌멩이에 이렇게 나치 문양과 빨간색이 다 색칠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Ja, många de vart ju som infanteri istället. Dagen efter angreppet så bevittnet tillbaka i ly av Bolivar, vilken handgripligen jagade Feinde och de Georgskyle, Spanholm, Arnhem och Tidubåtar. Hardy Hunter och Cabot angriper Narvik hamn och sänker Wilhelm. 독일군 제복들 같은 경우에는 휴거 보스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죠.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이 루거 권총이 연합군들이 굉장히 전쟁 기간 동안 많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Nej, det här var på år 44. Oj, var det år 44? Ja, det var det. Ja. Det har inte säkert lyckats i vissa år. Ja, ja. Det är säkert Lockland först och sen var vi på fredag. Men det är ett rättesvärd ska den stå 8 ons istället. Det står inte på det. 나르비크 전쟁 박물관은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품부터 또는 재현한 물품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면 공간을 옮기면 옮길수록 실제 그 전쟁 때 사용되었던 무기, 오토바이, 차량, 한우마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우마그나 대공포 이런 것들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기들이 아무런 펜스 없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 보니까 또 전시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마치 나만의 차고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육해공,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제복의 종류와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함 없이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제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박물관이라는 곳이 성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르비크 전쟁 기념관에는 아이들이 쉬면서 뭐 책을 읽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과 함께 이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이렇게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관람을 끝내고 차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인데 벌써 밤이 되었네요. 잠깐 그 고급류다 이거. 잠깐. 렌트카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렌트카로 여행하실 때는 이렇게 혼유를 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방금 저희는 혼유는 아니고 그냥 일반유랑 고급유의 차이였지만 만약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뚜껑부터 닫아. 일반적인 유럽의 여행들과는 다르게 북유럽의 여행의 대부분은 이렇게 렌트카를 통해서 차 안에서 눈으로 하는 구경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잠만 자지 마시고 혹시나 북유럽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이렇게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풍경들에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잡았어요. 호텔만 쓰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중간중간에 넣는 이유는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무엇보다 크기도 했고 에어비앤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호텔에 비해서는 비슷한 가격으로 더 넓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행 현지에서 뭔가 현지인스러운 그런 느낌도 가미시킬 수 있어서 저는 꼭 여행을 할 때 숙소를 2, 3일 정도 쓰면은 에어비앤비를 중간에 하루 쓰는 식으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가 참을미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연어를 썰고 미트볼 스파게티를 하고 저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오로라 지수가 높지 않아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따로 오로라 헌팅은 하지 않고 숙소에서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